네, 일부에서 칼칼칼 하는 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정말 검찰의 칼날을 따라 언론도 국민들도 눈이 이동하고 있죠. 검찰의 시간이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정치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아졌는데 이 얘기 한번 짚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당사 앞에서 조금 울분에 찬 울먹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전방위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압수수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민주당을 범죄를 비호하는 집단이라고 이렇게 색칠을 하는 압수수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날 와가지고 8시간 하루 종일 아니에요. 네. 출근 시간부터 밤 시간까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4시간 이상 대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 집행을 성공을 했다라는 검찰의 어떤 면을 세우고 민주당을 색칠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두 번째는 더 큰 수사. 네. 이 뒤에 올 수사들이 쭉 있지 않겠어요? 아까 네. 쭉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서초고 서곡이고 그렇잖아요. 네. 더 큰 수사를 위해서 이 정도 압수수색은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쭉 나온 건 뭐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지만 저항을 해야 되고요. 또 검찰의 모습을 또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는 두 기관이 다 교과서적으로 움직였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서막이다. 아직 1편이다. 자꾸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좀 여러 가지 해법 주셨습니다. 정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은 지금 저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려는데 그거를 지금 못 보여주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은닉하려 한다라는 이미지 구축이잖아요. 근데 야당은 지금 야당의 상징인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좀 과하게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는 민주연구원의 김용 사무실과 컴퓨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서로가 그런 주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똔똔이가 됐는데 네.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사가 이런 말이에요. 박근혜 수사할 때는 그렇게 잘했다 그러더니 왜 지금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 말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주철현 의원인가요? 검사 출신. 어차피 들어가봤자 다 치웠을 텐데 뭐하러 들어가냐 이 얘기를 함으로써 그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서 그 감점이 됐다라는 얘기는 지적하고 싶어요. 네. 자, 여기까지 좀 일단 사정 정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감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뭐 아직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심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다. 그래서 뭐 녹취록도 들려주고 있는데 한 장관 측과 또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쪽 관계자분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안 자체가 국감장에서 나왔을 때 두 분도 국감 많이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 왜 웃으시나? 아까 옐로우 저널리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정론지가 아니라 옛날에 왜 우리 어렸을 때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나올 기사를 만드는데 아주 그냥 서로 그냥 경쟁심이 발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하겠지만 한동훈 장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꽤 들어요. 네. 네. 직을 걸겠다, 직을 걸겠느냐 하는데 김의겸 의원은 오히려 직을 걸겠다는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네. 네. 이 직을 걸겠다라는 표현 자체도 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신 의원님. 첫째 이제 김의겸 의원이 한번 국감 얘기를 하자면 국감이 이제 한건주의가 있죠. 좀 거기서 돋보여야 되는군요. 그건 네. 국감 그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한 건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창궐하죠. 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언론인 출신이고 또 언론인으로서 이름을 날렸죠. 그러니까 이 정도 폭로를 하려면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기본 팩트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정도를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달라들었어요. 그리고 이 폭로가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어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폭로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면 핵심은 대통령과
특정 법무법인의 검사들과의 네. 회동입니다. 변호사들. 네. 만약에 한동훈 지금 장관이 안 갔다고 얘기를 하고 뭐 안 간 것 같이 보이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갔냐 안 갔냐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중요한 팩트예요. 아. 기사를 쓴다 그러면 네네. 핵심은 대통령, 네. 특정 법무법인과 한밤에 뭐 회동. 뭐 이렇게. 술집 회동. 네. 뭐 이게 말하자면 제목이 되는 거죠. 근데 엉뚱하게 한 두세 번째 되는 게 한동훈 당신 거기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핵심이 흐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먼저 팩트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팩트는 그 녹음이 나온 첼로 주자입니다. 네. 첼로 연주자를 확인을 했어야죠. 네. 직접이 만약에 안 되면은 간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첼로 연주자는 이제 땅 속으로 숨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11.6의 심수봉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교롭네요, 날짜가. 네, 이제 안 나타날 겁니다. 네. 그렇게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한 장관도 또 얘기를 하자면은 한 장관이 이제 안 갔다는 말을 저는 이제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대응할 일은 아니죠. 이게 정말로 뭐 투기판처럼 저 모든 걸 다 걸 텐데 의원은 뭘 걸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말 국회를 좀 뭘로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줘서 네. 그건 좀 그 대응은 잘못된 거고요. 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얘기를 네. 했을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더 탐사라는 곳 이제 어떤 다른 매체에 계시던 분들이 나와서 또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게 이제 보도가 되자마자 인터뷰를 하면 여쭤봐야 되니까 저도 들어가서 봤거든요. 다는 못 보고 중간중간 좀 속도를 내서 봤는데 거기 가서 뭐 그 일대 그 업종에 계신 분들 인터뷰하면서 좀 들어보고 이렇게 꽤 한 2시간 넘는 분량이더라고요. 보셨나요 혹시? 그 저기 한동훈 윤석열 두 시간 술자리 저도 의혹 듬성듬성 듬성듬성 보셨죠? 너무 길어가지고 다 볼 예. 수는 없었고. 이렇게 앉아서 대담하다가 그런 장면들을 막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이제 신현님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도 이제 저녁에 비공개 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동훈 장관의 참석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비공개 일정이 그런 장소이거나 한다면 이건 문제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증거도 없고요. 더군다나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 육하 원칙도 무시하면서 장소 특정도 아직까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동만 나왔습니다. 네, 무슨 동이 청담동이요? 청담동에 좀 많아요. 네.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직을 건다라는 말은 저도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가볍게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이 직을 걸라는 말을 애초부터 다른 이슈로 김의겸 의원이 직을 걸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된 것이고요. 네. 김의겸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신뢰도에 상당한 의문을 지금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네. 또 이 탐사인가 늘 이런 식의 그 지금 현재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인들을 공격하는 기사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근거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 그동안 그들이 보도했던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 뭐 이세창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첼리스트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런 식의 어떤 그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이런 주제가 나오면 김의겸 의원을 비판하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귀를 쫑긋하는 효과는 지금 보았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거칠게 반발하지 않았으면 점잖게 대응했으면 뭐가 있다라고 또 그걸 가지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참 많은 얘기들이 쏟아지고 결국은 확실한 근거 앞서 뭐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고 여쭤봤지만 그런 사적인 비공개 회동이나 이런 것들이 의혹을 오히려 의혹 받는 쪽에서 풀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근거가 없어 앞서 말씀하셨듯이 근거가 없어지고 그렇죠. 이 진술자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가라앉은 상태고 찾아내기 힘들 것 같아요. 더 네. 탐사가 뭐 추가로 알려내든지 김 의원이 책임을 지고 알려내든지 그 중에 하나고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네.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 윤 대통령이 너무 술을 좋아해서 아마 갔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술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사들 얘기 듣기로는 술을 좋아했다 그래요. 네. 검사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네. 만약에 술을 좋아했다면 그 술 좋아하는 것도 그만 끊어야 되고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런 행태를 혹시 누구한테 보였다면은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났을 때 국민들이 네. 아 그분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탁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럴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네.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뭐 그 여성 첼리스트 분 가족도 지금 이제 그 녹취를 공개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또 건다고 하니까요. 뭔가 조금씩 더 근거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레고라는 말이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채권 시장 민감하죠. 경제 자체가 심리적입니다. 믿냐 못 믿냐로 굉장히 가격이 커지게 왔다 갔다 하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 입장이 좀 난처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어요. 정 의원님부터 짧게 한마디. 그 몇 년 전에 어떤 교수님이 책을 쓰셨어요. 네. 책 제목이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거든요. 세상에 이 말이 이렇게 건드리지 마. 뼛속같이 이렇게 그 체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정치인들이 더군다나 이 엄중한 경제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식의 그 디폴트를 하겠다는 보증을 더 이상 안 네. 하겠다는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나비 효과를 부정적인 나비 효과죠. 이거는 사실은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힘에도 상당히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대목이죠. 예, 유승민 전 의원까지 나서서 비판했습니다. IMF를 비할 정도로요. 글쎄요, 아니 이게 채권 시장이 뭐 몇백 조의 시장인데 네. 이게 지금 최우량 채권을 이렇게 가볍게 대응을 해가지고 결국 채권 시장이 마비가 돼서 잘못하면은 채권 시장이 뭔가 사단이 나면 이건 김진태 지사 책임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는 베트남으로 출장 가버리고요. 네네. 이건 완전히 정치인 망신도 시켰고 검사 망신도 시켰고 맨 이 뭐 전 정권 핑계 대고 지금 그러는데 이거 여러 가지 반성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됩니다. 예. 자, 많은 국민들 좀 뉴스도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은 신뢰라는 단어로 오늘 모든 인터뷰를 관통하는 두 글자를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경미 전 의원님 또 정호김 전 의원님 항상 저희는 믿고 이 자리에서 주요 얘기 나누니까요. 다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